특히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자주 맡게 되네요. 이제 이런 시기마다 3, 4월 걸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4월 말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이어서 오늘 공기청정기에 대한 말씀 간략하게 드리고, 제가 공기청정기 강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버전이 좀 있어요. 좀 아주 이게 굉장히 좀 고난이도 어려운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왜 공기청정기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를 설명하는 버전들인데, 오늘은 조금 그냥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기청정기가 무언가. 사실은 공기청정기가 필수 아이템인 건 이미 이제 보편화됐죠. 집집마다 없는 집은 없고 방방 곳곳에 있죠. 예, 한두 대, 한 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예,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공기청정기가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이제 생필품이 됐습니다. 가전 생필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골라야 하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손 들고 있죠? 손 들고 뭐 하는 걸까요? 네, 기준.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고를 때는 기준이 있어요. 가격이 됐든 품질력이 됐든 품질력을 선택하는 데도 기준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소비자들하고 특히 대화를 하다 보면 성능에 대한 이야기, 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가격에 대한 이야기, 유지비에 대한 이야기,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항목을 다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려면 저한테 한 90분 정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낱낱이 내가 해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고요.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22년도 그 뉴스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 공기청정기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성능은 비슷하다라고 제목글씨가 달려있죠. 이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 한 6, 70만 원대부터 100, 50만 원까지 막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능 차이는 없다라고 기사가 작성돼 있어요. 그리고 기자가 그렇게 그 되게 토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뭐지 그러고 사실은 좀 이제 뒤져봤어요. 근데 저게 뭐냐면 한국 소비자원에서 그때 당시에 2022년 당시에 공기청정기가 막 이렇게 붐이 되니까 한국 소비자원에서 몇 가지 제품들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준이 이런 식입니다. 0.3 마이크로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놓고 또 소음을 뭐 몇 데시벨 기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으로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0.3 넘으면 다 인정.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품력이 비슷해 보이는 거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사실은 가짜 뉴스는 아닌데 애매해요.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청소를 하는데 대충 이렇게 빗자루로 대충 쓸어 담은 청소가 있고 물걸레로 빡빡빡 닦은 청소가 있어요. 다르죠? 다르죠. 근데 이게 잠을 자려면 만약에 여기서 누워서 잠을 자려면은 대충 빗자루로 쓸고 잘 수는 없잖아요. 물걸레질 하고 자야죠.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대충 큰 먼지 안 보이니까 통과. 뭐 이런 식의 검증 절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모든 공기청정기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구조도인데 프리필터가 있고요. 프리필터가 굵은 먼지를 거르죠. 굵은 먼지를 거르고 헤파 필터라고 하는 게 초미세먼지를 거릅니다. 초미세먼지를 거르고 그 다음에 활성탄이죠. 활성탄 수치입니다. 수치, 유기화합물과 냄새를 잡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흡입해서
빨아들여서 내뿜으면서 필터를 공기가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모든 원리, 모든 공기청정기 원리는 이렇게 생겨 있는데 문제는 필터하고 모터의 효율성이 핵심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어, 전구를 누가 발명했는지 아세요? 에디슨.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어디서 착안했는지 아십니까? 전류를 탄소 필라멘트에 통과시키죠. 근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무지막지한 실패를 거듭하는데 그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필라멘트가 끊어져서예요. 그러니까 전기의 핵심은 어떤 저항이 의해서 그게 열로 발생하거나 에너지로 발생하거나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다른 물성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래서 이 에디슨의 그 필라멘트 전구는 빛과 열이 함께 나요. 근데 열이 더 나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발명이 되고 나서도 여기 사실 저는 기억이 날 텐데 그 필라멘트 전구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수명이 짧죠. 그죠? 밤새 켜놓으면 죽어 있죠. 다음날 아침에. 네,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켜놓고 외출하면은 들어서 많이 혼나고. 네. 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 흡입하는 모터가 얼만큼 빨아들이냐하고 필터가 얼만큼 걸러내냐는 반비례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들여서 어떤 필터가 먼지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고운 먼지를 막으려고 할수록 필터는 더 촘촘해져야죠. 그럼 공기는 덜 들어오겠죠. 근데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죠. 이게 지금 계속 모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모터는 더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터의 저항이 더 걸립니다. 모터가 고장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공기청정기의 제품력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뭐 미세먼지지 뭐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원리와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설명해가지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작은 입자를 걸러낼 수 있어? 결국은 이 기계가 갖고 있는 효율성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기계의 내구성과 직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을 계속 받는 공기청정기가 이 저항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모터가 이걸 365일 계속해요. 일을. 자, 필라멘트 탄 거 보셨죠? 필라멘트가 타서 나중에 뭐가 나오죠? 필라멘트가 열이 나서 타니까 거기에 형광물질 넣은 형광등이 나오고 나중에는 LED라는 게 나오고 더 진화해서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열을 낮추기 위한 과정으로 진화한 겁니다, 기술이. 자, 그러니까 모터 기술인 거예요, 사실은. 공기청정기 핵심은 필터 기술과 모터 기술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메카닉하게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이해를 하고 좀 바라보면 이거는 사실은 모터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원리, 필터와 모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다. 이 밸런스에 대한 문제예요. 이 얼만큼 빨아들이느냐, 얼만큼 걸러내느냐는 사실은 줄다리기입니다. 필터를 더 하게 할수록 모터는 더 힘들어져야 되고, 그죠? 예,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느냐, 모터의 수명을 얼마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헤파 필터의 수준,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헤파 필터의 수준은 0.002사예요. 그냥 이 수치 하나로 끝납니다. 아까 제가 그 MBC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이 0.3 마이크로 세제곱미터를 헤파 필터라고 하는 어,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0.3, 0.0024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그죠? 10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저 수치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99.99%예요.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0.01 해놓고 99%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습니다.
98%.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98%라는 거는 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거르는 게 아닌 셈인 거죠. 탈취 필터입니다. 자, 이 장표가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이 스카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출시됐을 때 2018년 자료를 열어서 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좀 놀란 게 최근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 탈취 필터가 그 86점 몇 %였습니다. 저게. 근데 유해가스 제거율이 94%까지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냐면 이 포름알데히드하고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암모니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출시될 때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프가. 처음 출시될 때는 암모니아가 68%, 아세트알데히드가 73%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90% 이상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일반적으로 잘 안 볼 수 있는 지표들인데도 저런 거에서 계속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걸 제가 몇 년 사이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블루는 89.6%, 조금 다르죠,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압축 활성탄 특허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스프링에서 그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스프링 얘기할 때. 예, 저게 활성탄을 만드는 기술인데 필터 한 개의 탄소 표면적입니다. 탄소 표면적이 저런 수치예요. 151만 2250 제곱미터. 네. 자, 저게 105m, 70m짜리 정식 축구장 205개의 넓이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이. 그러니까 조만한 필터 한 장에 갖고 있는 수채 단위 면적이 저 축구장 205개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저게 그래서 이제 유기화합물들 걸을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인증 기관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그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저것도 전 항목 인증입니다. 저게 처음 출시될 때 2018년 당시에는 19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영국 알러지 재단에 계속 뭔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도. 근데 계속 인증하는 항목을 계속 추가해도 전부 다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알러지단에서 22가지를 전 항목을 인증을 받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다른 타사 제품들과 비교해서 영국 알러지 재단에 나와 있는 자료를 비교하면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포름알데히드 하나면 끝나요. 네, 포름알데히드 하나. 우리가 건축 자재에서 많이 나오는 본드 성분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실 실내에 그 흙으로 집 짓지 않는 한 흙으로 집 짓고 도배장판 그 밀가루 풀 쑤어서 하지 않는 한은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포름알데히드를 거르느냐 못 거르느냐가 공기청정기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엠머스피어 제품 밖에는 없어요. 네, 저게 이제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CADR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청정기 정화율이죠. 정화하는 능력입니다. 정화하는 능력인데, 자, 지금 CADR 분당 1분에 정화하는 공기 정화율을 봤을 때 스카이가 1분에 8,500리터, 예, 8,500리터, 8.5 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 아까 숫에서는 평방미터였고 이건 세제곱미터입니다. 최적이죠. 이게 2.5리터 생수 4,240개라고 하죠. 자, 1초에 생수 2.5리터 70개입니다. 1초에. 그러니까 저게 공기정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저 분당 공기정화율이라고 하는 게 왜 의미가 중요하냐면 공기는 오염원이 계속 생겨요. 그죠? 정체되어 있지 않죠. 외부에서 유입되기도 하고 아까 뭐 포름알데히드 같은 게 계속 발생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공기가 오염원이 계속 생기는데 이거를 커버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죠. 정화해내는 속도가 더 빨라야 오염되는 속도를 따라잡죠. 네. 이거는 이제 블루입니다. 블루의 CADR은 스카이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
그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적은 거, 작아지는 거죠. CADR이 5세제곱미터입니다. 1분에. 이건 5,000리터. 좀 차이가 나죠? 자, 2.5리터 생수를 2,000개입니다. 1초에 33개 분량.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웬만한 그 안방 정도 공간에서 뭐 10분이면 충분히 공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걸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기 정화율이 CADR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뒤져보세요. CADR 발표 잘 안 합니다. 예, 왜? 저런 실험 데이터가 있을 텐데 아마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평당 단위 면적, 그러니까 이를테면 몇 평형, 이러면 이 제품이 68.6 제곱미터에 적합합니다라고 본사에서 회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제조사가 발표하는 거죠. 자, 이게 약간 제조사 맘대로예요. 근데 이제 앰모스피어는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공기가 깨끗해져야 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평형을 설계하는데 제가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해 보면 CADR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 그러니까 분당 단위 면적을 얼마큼 커버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요. 근데 그게 저 CADR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저게 소비자 저 전기 효율 등급 있죠. 네, 저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전기를 얼만큼 먹느냐로 계산을 하는 게 소비자 전력 그 효율 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앰모스피어 제품을 보면 등급이 높은 편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거 보면 1등급이래요. 어,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선풍기랑 에어컨을 비교하면서 선풍기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다고 하는 얘기예요. 에어컨하고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키죠. 에어컨은 공기를 차게 만들죠.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선풍기가 좋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형과 전력 소비 등급이 사실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제품, 그러니까 표기되어 있는 숫자로 보실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가로 비교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전기요금을 봤을 때 이게 2016년도 기준일 거예요. 2014년 기준이네요. 2014년이니까 이게 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 효율이 더 안 좋았던 시절인데 지금 전기요금이 오른 걸 감안하더라도 저게 한 달 전기요금이 1,050원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가정용 공기청정기 중에는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품질 보증 기준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홈페이지에 그냥 이 텍스트를 그대로 제가 퍼온 겁니다. 자, 보시면 소비자 만족을 보장하며 소비자 만족을 보장한다는 건 아시죠? 소비자 만족 보증제니까 구입 후 ABO는 1개월, 소비자는 20일, 1개월 안에 반납할 수 있고요. 요거는 다른 거는 3개월인데 이거는 1개월입니다. 필터 제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필터는 일단 사용하고 나면 저기 하니까. 그 다음에 한국아메이는 아메이에서 발행한 영수증 원본에 표시된 구입일부터 5년이에요. 자동차입니다. 저거 거의. 그죠? 2, 3천만 원은 자동차도 3년 뭐 10만 워런티거든요. 그러니까 저 워런티가 구입일로부터 5년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가전제품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5년인데 부상수리 서비스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전제품들 1년 워런티 주고 뭐 10년간은 유상이죠. 그죠? 무상은 잘 없습니다. 무상은 거의 1년 정도만 무상을 하지. 근데 5년간 무상 수리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구입일부터 2년 동안은 공정거래위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하고 그다음에 이후 3년간 5년이라고 했으니까 이후 3년간은 아메이 정책에서 한다고 했어요. 품질 보증 정책에서. 왜? 소비자 그 공정거래위 소비자 저기가 없거든요.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그 기준에 의해서 3년간 더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성능, 디자인, 가격, 유지비, 내구성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공기정화 성능은 사실은 이제 쭉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CADR과 0.0024, 그다음에 모든 유기화합물과 냄새 원인 물질을 95%까지 잡아낸다는 것, 90% 이상. 그런 걸로 봤을 때 공기정화 성능과 공기질 개선도는 최고였죠.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그, 그 영국 알러지 재단 그 인증표에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디자인의 기준인데 디자인의 기준은 사실은 좀 다른 상황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유하고 이동욱 중에 누가 더 잘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소비자가 저한테 디자인 얘기를 하길래 어, 제가 전공이 미술입니다. 예. 근데 어, 현대 디자인의 흐름은 신미성이 아니에요. 인터랙션이에요. 그러니까 신미성으로 봐도 얘가 낫습니다. 이 통조림하고 성냥갑보단 얘가 나아요. 그런데 누가 이제 디자인 얘기를 하길래 어, 제가 설명을 사실은 뭐 이거를 뭐 황금비로 설명을 할까요? 뭐로 설명을 할까요? 참 거기서 근데 이제 이렇게 너 공유랑 이동국 중에 누가 좋아? 저거는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친밀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 가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취향인 거고 못생겨 보이니까 못생긴 거지. 이럴 수는 있겠죠. 스카이보다는 블루가 조금 못생기긴 했습니다. 왜? 비율 때문에 그래요. 얘가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루가 작아지면서 키가 작아지면서 조금 귀여워지고 뚱뚱해져 보여서 그러긴 하죠. 그 다음에 가격에서 가격에서 이게 이제 비싸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블루가 출시가 되면서 너무 저렴해졌죠. 그죠? 블루가 딱 출시가 되면서 너무너무 저렴해졌습니다. 자, 싼 거와 비싼 거를 선택할 때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하고 선풍기 비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89만 6천 원인가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이런 성능을 저는 국산 제품 중에 다른 타사 제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89만 6천 원? 일반적으로 89만, 그러니까 80만 원, 90만 원 정도짜리 그 청정기도 있죠. 예, 저렴한 거 있습니다. 근데 성능 보면 예, 0.4, 0.3, 뭐 0.1,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0.1 마이크로 정도. 또 안 되는 것도 많고 CADR 당연히 크게 안 돼 있고요. 전력 효율도 검증 안 돼 있고 이렇습니다. 자, 사용 요금은 필터 요금 교체 주기하고 이제 필터 교체 주기하고 전기 요금일 텐데 이거는 필터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 보여요. 조금 더 비싸 보입니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효율이 더 좋고 전기요금이 압도적으로 낮아서 저는 그거를 상쇄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다음에 AS와 품질 보증 정책, 예, 이거는 뭐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5년이고 5년 동안 보장하겠다고 회사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선례라고 써놨어요. 내구성. 자, 구형 공기청정기가 2006년에 처음 시판이 됐습니다. 한국에. 자, 구형 공기청정기 사용한 분들을 한번 중에서 고장나서 버렸다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 저희 집 안방에도 아직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지금 20년이 돼 가잖아요. 말짱합니다. 고장이 나야 좀 버릴 텐데 이건 어떻게? 고장날 생각을 안 해요. 뭐 전혀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 없고 필터만 교체하면 그대로 2006년에 나왔던 그게 2006년도에 나왔던 오리지널 모델이 0.09 마이크로 세제곱 미터였어요. 근데 그것도 국산 경쟁 제품 중에는 없어요. 0.09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구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압도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저기 공기청정기가 이제 다 타사 제품들이 있는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보면 공기청정기를 안 틀어놓은 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틀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틀어놓고 1년, 1년, 1년 지내다 보면 필터를 교체할 때가 오는데 한두 번까지 교체를 해보는데 이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안 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몰라 뭐 효과도 없는 것 같아 이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응. 효과가 없을 수밖에 걸러내질 못하는데 그죠? 한여름에 한여름에 선풍기 한 대 틀어놓고 왜 안 시원해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공기가 낮아지지 않죠 공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검증이 됐다. 선례를 통해서 우리가 내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프로모션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될 텐데요. 공기청정기 사용하던 것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우스개 이야기인데 엊그저께 제가 우리 이강 리더랑 얘기하다가 저거 은근해 보니까 그 허접한 공기청정기 10,000원에 파는 것들도 있던데 저거 사다가 그 얘기까지 이제 어, 그 얘기 했는데 자 공기청정기를 반납하고 쿠폰을 받아서 자 이 쿠폰을 가지고 블루를 사야 돼요. 이거 이 소비자들 살 때 안내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구매 눌러버리면 안 되고요. 쿠폰을 받은 거를 꼭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적용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30% PV 업이 됩니다. BV 아닙니다. BV는 안 오릅니다. PV만 올라요. PV만 오르니까 30% PV 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가까운 ABC에서 청정기를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품의 동의서 작성하고 PV업 쿠폰 받아서 결제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전국 ABC 매장 다 되는데 스타시티점은 안 되고요. 전주는 3월 말까지만 됩니다. 전주는 3월 30일까지만. 네,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구입했을 때 이렇게 돼요. 최초로 회원가입하고 내가 이 제품을 최초로 회원가입하고 처음 샀다. 처음 산 소비자의 경우에 PV가 47만 810 PV예요. 근데 이제 저걸 30% PV 업을 하면 61만 2050 PV가 돼서 그 캐시백 구간이 달라지죠. 캐시백 구간이 3%에서 6%로 뜁니다. 그래서 그냥 샀을 때는 약 24,000원 캐시백이 발생할 텐데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캐시백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제 이 소비자가 최초 가입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애용자였고 또 이제 하위에 소비자들이 연결돼 있는 경우 그룹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미 뭐 9% 12%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구간이 뛰는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6% 구간에 있는 소비자가 12% 그러니까 9%로 뛴다거나 9%에 있는 소비자가 12%로 뛰는 어떤 구간들이 걸려 있는 소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명단 쭉 보면서 그 중에서 구매 가능한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예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서 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월 30일까지니까 분명히 이제 이 봄이 가기 전에 또 미세먼지 이슈가 계속 돼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 미팅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이제는 외부보다 이제 실내 공기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이미 이제 상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어떤 소비자 만나고 하는데 그 되게 민감해서 자기는 방방마다 둔다고 해서 블루를 구입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료 잘 정리하셨다가 명단에 적용시켜 보시고 누가 이거를 선호할 수 있을까, 좋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